언론진흥재단 기획취재 시리즈 로컬이 기회다. 저희는 지금 군산에 나와 있습니다. 한때 대한민국 산업의 심장, 조선과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였던 도시, 구조조정과 인구 유출을 겪으며 쇠퇴도시라는 이름으로 불리던 이곳에 지금 다시 사람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지역 경영회사의 출범, 청년 창업 생태계의 성장, 공공과 민간의 유기적 협업, 군산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로컬 혁신의 실험 무대가 진행 중입니다. 군산은 지금 조용하지만 강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한가운데 움직이는 사람들, 창업자, 실무자, 로컬 크리에이터들의 이야기를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군산은 실험 중입니다. 쇠퇴를 딛고 다시 일어서는 도시, 그 변화의 기록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로컬은 기회다 군산편 로컬 올레 토크 투어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현석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지역에 힘이 되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브랜드로 성장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 주식회사 컬처 네트워크의 윤현석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대표님. 2025 로컬 브랜드 창출팀에 선정되셨잖아요. 네네. 너무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활약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뭐 시작이라서 네. 할 일이 되게 많은데 네네. 열심히 잘 준비해서 네. 또 좋은 로컬 브랜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응원합니다, 대표님. 네. 오늘 대표님과 함께 로컬 올레 토크 통해 군산이라는 도시가 어떤 가능성을 품고 있는지, 또 로컬에서 무엇인가를 만든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로컬의 길 위에서 군산의 오늘을 만나러 출발하시죠. 오늘 이 프로그램을 가능하도록 만든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기도 합니다. 조건현 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군산에서 주식회사 지방과 주식회사 흑화양조라는 양조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조권능이라고 합니다. 저희 네. 여기 흑화양조는 네. 군산에 예전부터 오랫동안 지역을 좀 대표했던 기업 네. 중에 하나가 백화양조라는 기업이 있었어요. 백화양조 알고 네, 있습니다. 그- 굉장히 오래된 기업. 네, 맞습니다. 네. 그 사실 적산 기업이기도 한데 네. 그 기업에서 이제 만든 대표적인 술이 백화수복이라는 술이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백화양조가 사라지고 네. 대기업에 인수돼서 백화수복은 다른 대기업에서 네. 이제 생산하는 이런 시스템이 됐는데 네. 사실 이 지역 안에 그 군산이라는 원도심 안에 백화양조의 기업 그리고 그 원래 이제 그 양조장이 많았던 동네의 어떤 그런 헤리티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시 어떻게 살려볼까 이걸 고민하다가 네. 백화를 좀 뒤집어서 흑화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만들어 보자라고 네. 해서 창업을 하게 됐고요. 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이제 약간 백화수복을 만드는 청주 만드는 기술이죠. 그게 이제 군산만의 어떤 기술이나 지혜로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술들을 활용해서 지금은 이제 군주라는 막걸리. 예, 요거를 우리나라 전통 막걸리긴 하지만은 일본식 청주와 좀 비슷한 계열로 이제 만드는 술입니다. 두 분 한번 시음 한번 네, 도와드리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어떤 맛일지 궁금합니다. 네. 일반 막걸리랑 좀 다른 네. 맛이 날 거예요. 그냥 들고 먹으면 안 되는데 어디 잔이 네. 있을까요? 조그마한 시음잔. 네. 저희가 주말에 항상 이렇게 판매랑 하고 있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드시고. 고맙습니다. 되게 진하면서 맛이 있네요. 네, 굉장히 향긋하죠. 네네. 그래서 향을 네. 먼저 맡으시고 이제 그 다음에 드시면은 마치 와인처럼 저희가 맞아요. 한국의 와인. 맞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그냥 다른 첨가물이 하나도 안 들어가서 그냥 쌀로만 단맛을 끌어내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조금 사용하는 특이한 기술 중에 하나가 마치 청주를 만들듯이 깎은 쌀을 가지고 막걸리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 단맛을 조금 더 순수하게 끌어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베리 네. 라이스 와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뭐 이렇게 잘 깎았다라는 의미인데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술을 브랜딩하고 그렇게 좀 알리고 좀 맛에서도 좀 변별성을 두고 있습니다.
대표님, 이 공간은 어떤 공간일까요? 저는 지역에서 공간을 만들어갈 때 지금 술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일종의 이제 테마파크 같이 술을 좀 다양하게 경험하는 그런 공간들을 좀 만들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첫 번째 공간인 모락이라는 네. 목욕탕이에요. 그래서 목욕탕이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목욕탕은 대중 목욕탕인데 이거를 조금 코로나 이후에 대중 목욕탕 안 가는 분위기도 있고 개인 목욕탕으로 좀 바꾸면 어떨까 해서 프라이빗 스파로 해서 이제 우리가 술을 만들고 남은 지게미, 그 찌꺼기를 가지고 다시 한번 발효시켜서 목욕수를 만들어서 이제 탕 안에서 좀 힐링하고 즐기는 그런 공간입니다. 군산이라는 도시 어떻게 인연을 맺었는지 궁금하거든요. 저는 군산에서 이제 군산 토박이라고 하죠. 군산에 나고 자랐습니다. 네. 그래서 군산에서 성인이 되고 나서 군산을 보통 지역을 떠나는 게 추세잖아요. 네. 그래서 지역을 떠나는 걸 저도 역시나 생각을 했었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지역에 좀 뿌리를 내려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까지 좀 발굴되지 못했던 것들, 그런 매력도를 내가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역에 그냥 정착하게 된, 아예 그냥 뿌리를 내리게 된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고향에 되게 애착이 강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사실은 없었던 것 같은데 떠나려고 지역을 찾다가 아니 우리 지역도 못 바꾸면서 어떻게 다른 지역 가서 뭘 할 수 있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애착과 증오와 이런 것들이 증오랑 같이, 뒤섞이면서 그렇죠. 애증의 공간으로 네, 그럼 이제 애증이요. 네. 군산이라는 도시를 어떻게 보면 몸 전체로 받아들이고 있는 단계라고 볼 수 있죠. 대한민국 관통하는 지역 문제에서 가장 큰 어떤 걱정이라고 할까요? 문제는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지역에 대한 자부심, 네. 일종의 애정 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결여되고 있는 상황이 아쉬운데 그러면서 이제 조은호 대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군산이라는 도시를 오히려 더 나은 도시를 만들까에 대한 큰 거창한 비전보다도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내가 살고 있는 도시의 것과 연결시키면서 더 좋은 환경으로 내용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이런 일들을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불리는 하나의 어떤 현상과 만나게 되면서 지역에 대한 또 관심과 좋아하는 마음 같은 것들이 운영자로부터 발생되는 거고 그게 이제 또 방문객이나 또 지역 사람들이 전달되는 그런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군산은 아까도 애증 얘기를 하셨는데 근데 이 도시에서 어떤 점, 그 가능성, 잠재력 이런 것들 어떻게 보셨을까요? 우리가 그러면 로컬의 가치, 그러니까 그 값어치를 어떻게 다르게 만들어낼 거냐라는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던 그 향토 산업이었던 양조 산업 이런 것들 우리가 직접 만드는 거 지역민들이 뭐 거대 조선업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잘 좀 이렇게 키워나가면 지역에 어떻게 보면은 생산 기지가 그 외부 대기업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모델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일자리도 만들고 뭐 다양하게 이제 좀 확장되지 않을까? 네. 그게 이제 지역의 저는 가능성이라고 봤습니다. 사실 조은훈 대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보면 사실 지역에서 뭔가 새로운 비즈니스 창업을 하는 모습들이 대부분 서비스업이라든가 그다음 유통이나 마케팅 어찌 보면 이제 굉장히 빠른 트렌드에서 많은 변화들을 요구하고 있지만 그런 새로운 일들이 산업화되는 데는 또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네. 지역에서 오히려 제조라고 하는 직접 뭔가 빚어내고 만드는 메이커 문화 그리고 그 메이커 문화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제품 콘텐츠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걸 안정적으로 양산하고 뭔가 만들어내는 이제 시스템이 만들어가게 되면 일자리도 좀 고정적으로 그리고 그게 성공한 모델이 또 다른 확장되고 거기 좀 더 고용이라든가 다양성을 가진 제품 개발 이런 것들이 지역 안에서 단순히 이제 노동력을 제공하는 지역이 아니라 창조해내는 지역으로의 전환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산업적이란 관점이 무거울 수 있지만 어쨌든 그 가장 바탕이 되는 일에는 뭔가 직접 만들어내는 형태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좀 평가를 받고 있고 조건 대표님께 로컬이란 한마디로 좀 정의한다면 어떨까요?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로컬이란? 로컬이라? 어렵죠. 저는 로컬은 생산 기지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로컬이란? 저는 로컬은 결국 자기 다움의 실천 장소라고 생각을 해요. 지역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들이 있잖아요. 그게 고유한 역사라든가 그 안에서 발생된 사건, 사고, 어쩌면 만나게 된 여러 가지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지역이 이렇게 쭉 유지되어 왔는데 거기에 관통되는 어떤 지역 색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게 꼭 또 자기 다움과 연결점이 되거든요.
그 룩2가 단순한 카페 이상의 공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공간을 만들게 된 계기, 어떤 의미가 있으셨을까요? 도자기는 대부분 이제 제조, 직접 만들고 이제 판매할 수가 있는데 그 다음에 조금 체험을 하면서 이 도자기를 좀 알리는 활동들을 좀 하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도자기는 대부분 한 17번의 과정을 거쳐야 작품 하나가 나오는 것처럼 대부분의 일반인 분들은 그 과정을 못 보거든요. 이제 그런 체험을 통해서 좀 이야기를 좀 전달하고 좀 도자기가 일상생활에서 좀 이렇게 편하게 쓸 수 있다라는 것들을 좀 하기 위해서 좀 그런 활동들을 계속 넓혀왔던 것 같아요. 룩2의 이름에 담긴 뭐 철학이나 뭐 이런 방향성이 있을까요? 네, 뭐 깊은 철학은 네, 아니지만, 네. 네, 스누피에 나오는 명언 중에 이제 한 대사인데, 뭐 어제로부터 배우고 오늘을 살고 뭐 내일을 기대하자. 네, 그래서 기대하다라는 그 동사에서 네. 이 공간에 대한 좀 네. 기대를 어. 좀 담기 위해서 그걸로 선택을 되게 했습니다. 좋은 의미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공간을 운영을 하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가 어떤 요소가 있을까요? 대단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냥 장사가 아니라 네. 저는 이 공간에서 좀 연결되는 작업들을 좀 하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이 도예가와 또 일반 시민들, 네. 고객들 아니면은 이 지역 간의 또 연결 아니면은 타지에서 온 관광객분들이 이 군산에 대한 또 연결 그런 것들을 좀 담아내면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좀 재미있는 프로젝트를 좀 많이 만들어서 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공간을 기획한다는 건 사실 외부로부터 오는 방문객들에게 관심을 받아야 되는 여러 가지 마케팅 쪽 요소도 되게 중요하고 그 마케팅을 위해서 이제 공간에 대한 디자인이라든지 컬러감이라든지 그다음에 소재라든지 그리고 뭐 가구 배치라든가 거기에 또 더해져서 그 접객을 위한 어떤 서비스 네. 예를 들어 메뉴라든지 그 메뉴에서도 일반적인 커피 같은 음료 메뉴도 있지만 더 더해줄 수 있는 디저트나 또 상업적으로 더 관심 받을 수 있는 그런 메뉴까지 엄청나게 할 일이 많은 거예요. 사실은 공간을 기획하는 게 마치 디자이너로서 내가 되게 매력 있는 장소를 만들고 그냥 하나의 결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이걸 운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운영자로서의 공간 기획은 또 다른 맞아요. 다른 맥락의 개념이죠. 개념이 있는 것 맞습니다. 같아서 네. 그걸 또 충분히 잘 해주고 계시니까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제가 기사를 언뜻 본 적이 있어요. SK라이즈 여기 뭐 프로젝트? 여기에 공간을 협업해서 뭔가를 이제 재밌게 만드셨다 이런 네네네.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었을까요? 여기 이 공간 자체는 네, 로컬라이즈 그 창업했던 네. 교육으로 만들어진 공간인데 여기가 그냥 지금 카페처럼 보이시지만 그때도 카페는 있었는데 일반 고객분들을 받는 카페가 아니었고 네, 일종의 라운지처럼 네, 맞아요. 네. 대표님들 미팅을 네. 하기 위한 네, 그런 로컬 라운지, 네. 로컬 라이즈의 라운지처럼 네, 맞아요. 네트워크하고 교류 시간을 뭐 보내는 그래서 공간이었죠. 카페로서는 정말 망한 카페지만 네. 근데 이제 창업자 분들한테는 정말 네트워킹 유용한 장소 같은. 네, 네. 공간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지내다가 이제 저희가 민간 운영자를 이제 모집한다는 그 공고를 보고 저희도 이제 도전을 해서 아. 네. 그러면 지속 가능한 로컬 요즘에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성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지속 가능한 공간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금도 되게 중요한 그럼요. 네, 네. 문제인 거는 확실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지역에 대한 애정이 네. 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외부에 있다가 여기 군산에 정착한 케이스지만 이 지역에 대한 애정이 있으니까 자꾸 새로운 것들이 보이고 또 뭐 평범하게 봤던 것들을 다른 시각으로 볼 줄 알고 맞아요. 네, 그런 것들이 있어야 계속 재미난 일을 좀 찾아서 하는 맞아요. 것 같아요. 지역에 대한 애정은 어떤 게 있으셨어요? 저는 원래 충남 보령 출신이거든요. 근데 군산에 완전히 정착하신 네. 케이스시군요. 네. 근데 여기 왔을 때 네. 되게 도시스럽지도 않고 되게 시골스럽지도 네. 않고 묘한 매력이 있죠. 네. 네. 그래서 좀 좋았어요. 그런 매력을 발굴하셨네. 그렇죠. 네. 정착한 그 창업팀들도 물어보면 되게 군산만의 그 네, 무드가 있어요. 빈티지하면서도 네. 또 그리고 또 여유로움도 있고 네, 네. 그런 것들이 되게 매력적이었어요. 맞아요. 다른 지역과 좀 특색 있는 무언가가 군산은 느껴지는 것 네. 같습니다. 그렇죠? 네. 특히 카페 같은 공간은 좀 유행을 타기가 좀 쉬워요. 그렇죠? 근데 지역과의 어떤 연결로 생존력을 좀 확보한 비결 그래도 좀 되셨잖아요. 그렇죠? 네. 업력이 비결이 좀 있으셨을까요? 시그니처 메뉴? 네, 근데 뭐 네. 비결이라고 하면 좀 매출로 이걸 보여드려야 되는데 네, 네, 뭐 네. 그럴 정도는 아니지만 네. 맛은 일단 기본으로 해야 네. 되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좀, 그래도 이 카페는 뭐가 좀 특이하다. 네, 그런 컨텐츠를 좀 개발하는 게 되게 중점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라는 사람이 도자기를 굽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베이커 스페이스 공간으로 여기를 좀 생각을 하면서 이제 밤에는 도자기를 굽고 아침에는 여기 나와서 피자 도우를 굽거든요. 네. 좋습니다. 되게 비슷한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네, 그래서 네. 이제 굽는 걸로 이제 계속 하는데 좋네요. 그 네. 제가 직접 구운 도자기를 여기에서 이거를 드시면서 체험을 해보는 또 하나의 체험인 거죠. 만들고 교육 그것만 네. 체험이 아니라 네. 내가 이걸 사용해봄으로써 체험을 해보고 이제 구매까지 연결이 되는 네. 그런 공간으로 좀 계속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는 네. 과정인 것 같아요. 박 대표님이 생각하는 로컬에서 살아간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스누피의 그냥 대사처럼 그냥 오늘을 살아가는 네. 게 그리고 이제 내일을 기대를 하는 거죠. 걱정이 그렇죠. 아니라 기대를 하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저도 맞네요. 여기 20년 정착을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굳이 어떤 큰 고민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오늘 하루 재밌게 살면 또 내일도 기대가 되고. 네. 멋집니다. 진짜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그 군산시 청년들은 어떤 계기, 어떤 목표로 시작되었나요? 2018년도에 군산이 고용위기 그리고 산업위기로 지정이 되었어요. 네네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에서 청년센터 활성화 사업비가 내려오고 중기부에서도 창업지원 사업비가 내려오면서 네. 저희가 여기를 조성하게 됐고요. 네. 군산이기도 하지만 지역에서도 거의 이제 청년센터, 창업센터, 복합센터로는 처음으로 그렇게 청년대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러면 전국에서는 최초인가요? 그건 아니죠? 전국에서 최초입니다. 저희가 차별성이라고 하면요. 네네. 군산시 청년들이라는 브랜드 아래 청년센터와 창업센터가 각각 다른 포지션으로 운영되고 있고 또 서로가 유기적으로 또 협력하면서 네, 원팀으로 또 활동하기도 하는 그런 센터입니다. 청년센터랑 그다음에 아까 창업센터? 창업센터도 그러면 청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네, 기능과 그렇죠. 역할이 조금 다르죠? 네, 조금 설명을 그렇죠. 해주시면 어떨까요? 청년센터는 청년기본법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청년센터고 창업센터는 말 그대로 이제 창업 지원하는 사업이고 저희는 전 연령대를 지원하고 있어요. 대부분 지역에서는 청년 창업센터 맞습니다. 아니면 청년센터 뭐 네네네. 이러거든요. 저희는 청년센터, 창업센터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 청년센터에서는 트렌드에 좀 발빠르게 움직이면서 여러 가지 그 아이디어, 그런 콘텐츠를 좀 발굴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많이 한다면 그 프로그램에서 역량 강화된 청년들이 창업센터에서는 이 아이템으로 사업화시킬 수 있는 그런 지원을 하게 돼서 창업까지 할 수 있도록 좀 연결이 되는 어떤 그런 비즈니스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네, 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창업센터. 네. 청년센터, 창업센터가 별도로 또 그렇게 사업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창업센터는 또 전문성이 또 올라가기도 하겠죠. 네. 그럼 군산이라는 그 지역적인 특성이 있잖아요. 네. 군산만의 특성이 있는데 그게 청년들의 역할과 어떻게 좀 연결이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이제 군산 지역은 관광 자원도 많고 특산물도 있기도 하고 새만금 그렇죠. 산업 네. 단지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자원이 많기도 합니다. 그런 자원들을 정책하고 연결시키는 부분들을 저희 중간 지원 조직에서도 같이 참여를 하기도 하고요. 지역 자원들을 청년들이 발굴을 해서 지역에서 좀 정조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향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고민을 하다가 생각한 게 이 지역 특화 청년 사업으로 좀 연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연결된 거군요. 이 고용노동부 지역특화 청년센터 이러한 3년 연속 선정이 된 데에는 어떠한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가 아무래도 항상 이제 시정과도 행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청년의 역량 강화 쪽으로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 청년센터 사업을 운영하다가 이렇게 좀 열린 그 지역특화 청년 사업을 운영하게 되니까 저희가 하고 싶은 거를 하자. 그리고 청년들이 좀 더 원하는 거를 하자 해가지고 기획하게 됐고요. 그런 성과로
저희 청년들의 참여하지 않았던 신규 참여자가 90% 이상이 매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1000명을 대상으로 군산 청년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청년과 창업가 이 통계적 비율까지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청년의 취업, 창업, 일자리 관련한 거나 주거, 출산, 육아, 교육, 복지 그리고 교류 활동, 그리고 문화여가까지 다양한 청년의 욕구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차별성이 있다고 생각해보면 3년 동안 저희가 계속 하는 조사가 처음 참여자의 그 마음과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듣고 나서의 마음을 그 마무리 단계에서 해서 네. 비교 분석해서 그거를 결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이제 어떠한 방식으로 이제 창업자들을 돕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저희는 원스톱 창업 컨설팅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창업가들의 지금 정도나 그 상황이나 애로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고 어떤 전문성이 들어가야 이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1대1 전문가 컨설팅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해서 저희가 일부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가 선정을 해서 창업 자금 지원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온라인 기반으로 홍보 지원이나 아니면은 이커머스 역량 강화라든지 캐릭터를 발굴해가지고 그걸 굿즈 만들게 한다든지 다양하게 그 팔로 개척을 위한 팝업 부스 운영이라든지 그리고 박람회 부스 지원을 해서 여러 가지 그 서울 일러스트 페어라든지 여러 부스에 참여할 수 있게끔 지원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정말 계속 창업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그 유관기관과 창업가들이 네트워킹하는 네트워킹 데이도 여러 차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지방의 조건우 대표님이 군산의 또 대표적인 네, 이제 로컬 네. 크리에이터의 역할을 잘해주고 계시는데 그러한 로컬 크리에이터와 협업 사례들이 좀 있을까요? 워낙에 여러 가지 다양하게 협업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일단 지역특화 청년 사업은 이 로컬 크리에이터들이 한 국제 한 프로그램 전부 다 기획을 해서 직접 운영까지 하는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3개년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인터뷰를 했다고 하는 박미선 님이 만약에 도자기를 만드는 네. 그 프로그램과 저희 그 막걸리를 만드는 그 군산의 신동질 쌀과 흰쌀 쌀보리를 활용한 막걸리를 만드는 거를 같이 결합을 해서 또 음식 소상공인과 합쳐서 그 페어링까지 하고 네트워킹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여기 청년들도 캐릭터가 레비고미들이라고 있거든요. 이런 거를 저희가 굿즈를 만들 때 또 로컬 군산에서 전공하고 창업하고 한 로컬 크리에이터와 협업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지역 경영회사를 중심으로 모인 사람들, 자신의 삶을 로컬에서 다시 설계한 청년 창업가들, 그리고 정책과 현장을 잇는 지자체 실무자들, 이들의 이야기를 따라가며 우리의 하나의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컬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될 수 있다. 군산이 보여준 변화는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군산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대한민국 곳곳의 지역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가능성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기획7의 시리즈 로컬이 기회다 군산편,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표님 한번 외쳐볼까요? 네, 군산이 네. 기회다. 네네, 알겠습니다. 해봅시다. 군산이 군산이 기회다.